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작입니다. 오늘은 좀 편한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맨날 너무 부동산 얘기만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달려오면서 예전에 이제 고민했던 노트가 있는데, 노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심정의 변화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좀 뭐라고나 할까, 좀 피해의식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저기 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 위에 교수님들은 연봉도 높고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저기 실장이 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그냥 바로 실장이고 이런 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요. 뭐 택시만 타면은 뭐 기사님들이 난 정치인들 다 싫다. 그리고 재벌들 다 썩었다. 그리고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뭐 재벌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의견은 있죠. 개인의 의견은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채널 테마 자체가 항상 똑같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아주세요. 제 채널은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지? 이게 테마야.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건너뛰고 자꾸 딴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딴소리를 하다가 시간만 다 날려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딴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좀 비난할 마음이 없는 게 선생님들은 다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허송세월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지의 무지라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젠간 깨우치시게 되세요. 저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난 정말 돈에 관심이 없다. 난 그냥 가족들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너처럼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제 말 안 들을 거 아는데 명심하세요. 본인이 노예예요. 본인이 돈에 미친놈이고 본인이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아니면 저를 욕을 왜 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룰이에요. 옛날에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맨날 입으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부잔데 좀 기부 좀 해라. 뭐 별의별 욕을 다 했는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연애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욕을 많이 먹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이거가 아니라 인성 때문이다. 이미지 때문이다. 나를 기만했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연예인 한강뷰 아파트 상대적 박탈감이죠. 저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연예인 분이 돈이 없어. 사실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 저번에 그 여자 연예인분 있죠. 박나래 씨. 박나래 씨 돈 많다고 밝혀지기 전까지 팬 많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러면 박나래 씨가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 싫어하는데 방송사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시청률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막 억지로 끌고 와서 출연을 시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박나래 씨가 나오면 시청을 많이 해주니까 CF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십억씩 벌어간 거예요.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무슨 이미지로? 나처럼 잘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나보다 친근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쟤만큼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러면 돈이 많다는 영상이 뜨고 왜 이렇게 욕을 먹는데요? 이러실 거예요. 네가 또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게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가 문제고 어떤 인성이 문제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예전에 가난한 이미지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연예인이 뭔가 잘 산다, 돈이 많다고 밝혀지면은 상대적 박탈감, 저 사람은 나를 속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돈을 위해 살지 않는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돈의 노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전에 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늘 그랬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재밌는 일을 찾아야 된다. 내 가족한테 진심을 다해야 된다. 돈이 많으면 가족끼리 싸운다. 유산상속으로 싸운다. 돈의 탐욕을 취한다. 유흥에 취하게 된다. 로또 1등이 되면 더욱더 불행해진다. 이게 사실 내가 돈에 미친 놈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돈에 미친 건지 알아요, 여러분? 맞아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이 버는 돈에 미친 거예요. 연예인이 돈을 번 거예요. 저 사람 돈에 미친 거예요. 박나래 씨가 돈이 저렇게 많아? 그 돈에 미친 거예요. 저 연예인이 저런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 돈에 미친 거예요. 삼성이 돈이 그렇게 많아? 난 돈이 없는데? 그 돈에 미친 거예요. 교수들이 나보다 연봉이 높아? 그 돈에 미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럼 왜 화를 내세요? 아니 정말로. 그분이 선생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갔어요? 선생님을 폭행하고 돈을 뺏어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예요? 선생님이 사회적 시스템에 따르셨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들 시키는 그대로 갔잖아요. 사회 시스템 따라서 공부했고 사회 시스템 따라서 돈을 버셨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처럼 사회 시스템을 벗어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안 하실 거잖아요. 지금 자영업 하실 자신 있으세요? 가게 차릴 자신 있으세요? 예전에 저처럼 호련단신으로 나왔던 대학 졸업장이랑 10개가 넘는 자격증 다 버리고 퇴사하실 용기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못하실걸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남이 벌어가는 돈에 미쳐있는 내가 싫어서 내 돈에 미치기로 한 거예요. 내가 벌고 싶었어요. 남들이 돈을 얼마를 벌어가던 나발이던 상관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남이 돈을 버는 거를 베끼기로 하고 욕은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저 연예인은 어떻게 돈을 벌었지? 아, 방송을 해서 돈을 벌었구나. 저 연예인은 돈을 어떻게 불렸지? 아, 부동산을 해서 돈을 불렸구나. 저 대학교는 왜 이렇게 자산이 많지? 아, 땅을 사놨었구나. 이런 식으로 걔가 번 돈에 감정을 버리고 베꼈어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에서 망했다는 놈 잘 못 봤고요. 주식해서 망했다는 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했습니다. 주식하니까 저도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난 돈이 좋다. 나는 내가 버는 돈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하다. 대신 네가 얼마나 벌어 먹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가 성립이 돼야 돼. 왜냐? 네가 얼마나 번지가 중요해지면은 저도 지금 이렇게 못 있어요. 배가 아파서 이러고 못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부동산도 했는데 요새 비트코인 갖다가 쟤네가 막 몇십억을 벌었대. 아, 막 잠이 안 와. 비트코인 저 사기꾼들, 저 암흑의 마켓. 부러워. 안 되겠어. 이런 뭐가 되겠어요? 또 부러워해. 그래서 나도 비트코인을 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누가 또 뭘로 벌었대. 그럼 그것도 부러워. 시샘하고. 그거 따라 또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정작 해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어떻게 버는지에 미쳐서 나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안 돼.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안 돼.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는 이 순간에도 제가 무슨 얘기하나 이러실 거예요. 그런 변화 없어요. 절대 변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 문제가 뭐예요? 사회적 문제가 뭐예요?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 그리고 재벌, 그리고 부자, 그리고 건물주가 문제잖아요. 맞잖아요. 건물주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영업자분이 있어요. 요새 자영업자분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죽음 직전이에요. 그럼 자영업자분이 있고 월세를 내니까 건물주가 나와요. 근데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 건물주는 이 자영업자가 죽어가는데 돈을 뜯어먹는 기생충처럼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나와요. 뭐 무슨 수천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건물주 이꼴 악마 새끼들이에요. 근데 건물주들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세입자분들 중에서도 건물주 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애들 중에서도 악마 같은 인간들은 항상 있어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한 동에 악마 같은 사람 한 명씩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건물주도 은행에 대출을 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깎아줘야 되고요.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깎아주고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그 대가로 월세를 깎아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가에서 착한 임대인 되면은 혜택 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착한 임대인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데 너네는 혜택을 안 주냐? 따져보셨어요? 세금 혜택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건물주를 찾아서 착한 임대인 되면은 그 세금 혜택이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잃는 게 더 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세를 도대체 왜 안 내리냐? 다시 못 올리잖아요. 세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데 다시 못 올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입자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거는 제가 입이 100개여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건물주 탓만 할 수는 없어요. 건물주한테 혜택을 줘야 세입자한테 혜택이 가요. 근데 건물주를 죽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또 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금리는 또 올린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남이 가진 돈, 건물주가 돈이 많다. 건물주가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비난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들죠? 그나마 건물주는 살아남는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은 자영업을 하셔야겠어요? 건물주가 해야 되겠어요? 벌써 욕부터 나오시죠? 계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의 타령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누구를 욕을 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누군가를 욕하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악플 다시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구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건 뭐예요? 간단한 계산이에요. 자영업자가 망해도 건물주는 살아남더라. 건물주는 죽더라도 은행은 살아남더라. 은행이 뭔 상관이냐고요? 사채업 하시면 은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행은요 사채업자랑 똑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대출이자 한 3달 안 갚아보세요. 여러분, 제 말을 믿고 대출이자를 3달 정도 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바로 추심 들어와요. 법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보단 건물주가 되는 게 좋고, 건물주보단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사채업자가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거예요. 그런 개념을 머리 안에 넣어 가야지 내 돈이 축적이 돼요. 그리고 내 돈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 좋은 일을 실컷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로 가는 길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부자들 욕하고 가진 연예인 욕하시잖아요. 여러분한테 무슨 득이 되죠? 예전에 저는 욕하기 바빴어요. 진짜 세상에 저보다 불만 많은 애는 없었을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혐오했습니다, 부자들을. 저한테 무슨 득이 되죠? 부자를 혐오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러워서예요. 부자들이 그 가진 돈에 내가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내 돈에 미쳐야 돼. 어떻게 해서 벌까? 나한테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올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 화이트 타이거라고 있어요. 화이트 타이거. 인도 영화인데 화이트 타이거의 거지, 그러니까 천민이었던 주인공이 중간에 이런 씬이 있어요. 내가 저 부자라면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머리를 치면서 얘기해요. 아, 난 왜 이렇게 마인드가 가난할까? 저 부자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조건으로 뭘 제시했을까? 그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바꿔요. 부자를 욕하지 않아요. 내가 부자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부자라면 돈을 어떻게 다뤘을까? 그 사람이 과정이 좋진 않지만 결국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라면 이런 걸 보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얘네가 돈을 어떻게 축적하고 얘네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집중하시는 동시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버는 돈에 집중하세요. 월급 말고요. 여러분, 월급 모아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생도 나오는 산수예요. 월급 모아서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 월급으로 안 되니까 딴 거 찾으셔야죠. 얘네는 그걸 찾은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네처럼 도전할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얘네 연예인들, 이분들을 따라할 수가 없으면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베끼세요. 그러면서 걔네 원망, 걔네에 대한 감정 다 버려버리시고 나한테 돈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지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전 이 얘기를 제발 젊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요새 20대, 30대한테 미디어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니네 잘못이 아니다. 사회 잘못이다. 부자들을 욕해라. 재벌들을 욕해라. 다주택자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슨 득이 되냐고.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속이 후련해져요? 그리고 나서는요?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 어떻게 원하는 걸 가지실 거예요? 저는 여학생들은 몰라요. 젊은 남학생분들 포르쉐 타기 싫어요? 예쁜 여자친구 사귀기 싫어요? 유럽 배낭여행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정말 정말 싫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기 싫어요? 부모님 외제차 바꿔드리기 싫어요? 부모님 최고급 시설에서 꼬질꼬질한 데 말고 최고급 시설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드리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연예인들 욕하면서? 부자들 욕하면 그게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남이 버는 돈에 집착 버리세요. 남이 뭔 짓거리라든 관심 끄세요. 연예인들이 뭘 갖고 있던 나발이든 관심 끄세요. 어디에 미치셔야 돼요? 나한테 돈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지에 미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얘네 말고 내가 베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그거 찾는 데만 몇 년 걸려요. 안 하실 거잖아요. 하시면 하나씩 길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오늘 별 쓴소리인데 제 주제 넘는 소리는 맞는데 그래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제 옛날 일기에 이게 있어요. 막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인데 그 당시에 발전이 없었고요. 제가 발전할 시기를 보니까 누구 욕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발전한 시기를 보니까 전부 다 욕을 해도 과거에나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계속 나한테 집착하고 집중했던 시기에 발전을 했어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